6월 20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참 요즘 속도 답답한데요. 어젯밤에는 보니까 일본이 콜롬비아한테 축구를 2대1로 이겼습니다. 아시아 팀이 남미 팀을 월드컵에서 이긴 최초의 기록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부러웠습니다. 선제골을 넣고 동점이 되었다가 또 다시 한 골을 더 넣어서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유효 슈팅을 하나도 때리지 못했다.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유효 슈팅을 때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월드컵이라는 경기에 대한 신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 정부 설치는 꼴이나 신태용 국대 감독하는 꼴이나 다 거기서 거긴데요.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6월 20일 오후 6시 40분 당산동 미래경영연구소에서 별별 특강 제17강이 있습니다. 주제는 이 위기의 보수 어떻게 돌파구를 열어야 되나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부에서는 이 지금 북한의 비핵화 어떻게 이렇게 전망되는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 김정은이 또 어제 중국에 갔습니다. 아주 그냥 과거의 한국의 고려 말기에 원나라한테 하는 행태나 조선 이 초중기에 중국한테 하는 행태를 그대로 지금 김정은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트럼프와 했던 이야기를 이 밀담을 시진핑에게 보고하고 또 지금쯤 새로운 작전을 짜가지고 미국에 대응하는 부분을 의논하라고 하려고 갔을 거라 봅니다. 일부 좌파 진영에서는 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공개되지 않은 이면 합의를 시진핑에게 전달하러 갔을 거라 그러는데 미북 사이에 보도되지 않은 이면 합의라는 말 자체가 웃기는 거라고 봅니다. 자, 모든 것은 시진핑이 스폰서이자 즉 광고주, 구단주, 감독까지 겸하고 있고 김정은은 선수로 뛰고 있으니까 선수가 또 다른 게임을 위해서 당연히 감독과 스폰서, 구단주를 만나서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북중 관계가 이 비핵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밀착되었다.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을 흔들고 중국을 끌어당기고 김정은이 다양한 수를 써서 이쪽 저쪽 다 그냥 가지고 노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전에는 시진핑이 김정은을 만나는 부분이 만나면 비핵화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즉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못하고 ICBM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하기 싫고 실제로 북한이 우리가 말을 하는데도 말을 잘 안 듣는다. 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미국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중국이 맨날 둘이 거리가 먼 척하고 당분간 너는 오지 말고 계속 우리하고 관계는 우리 말도 잘 안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정리가 됐겠죠. 물론 김정은이 취임하고 초반 단계에서 장성택을 숙청하고 군부 일부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중국계 인맥들이 이렇게 아웃되면서 중국이 불쾌했을 수는 있지만은 그 후에 어느 적정 시점에서 김정은과 시진핑은 뭐 서로 간에 긴밀한 합의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에 대해서요. 그래서 중국이 비밀리에 지원하고 겉으로는 미국의 입장을 들어서 북한에 마지못해 제재하는 척하고 이런 식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두 나라가 해오다가 이제 미북 회담이 합의되고 나서 폼페이오가 처음으로 4월 초에 북한에 간다니까 3월 말에 시진핑이 이제부터는 깨놓고 하자. 그래야 미국도 우리를 조심한다 해서 불러들였고 폼페이오하고 5월 초에 2차 회담을 앞두고 다시 다롄에 갔다 왔고 이제 미북 회담을 하고 폼페이오가 곧
평양을 3차로 방문한다니까 가기 전에 다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작전을 짜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한 내용을 좀 보면요. 이 북중 관계의 새로운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두 사람이 우리는 이제 감출 것도 없고 어차피 비핵화 협상 국면이고 다시 제재나 압박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으니 이 대목부터는 내놓고 그냥 니는 내 선수고 나는 네 감독이다 이렇게 입장을 정한 모습을 미국에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 협동을 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김정은은 조중이 한 집안 식구처럼 고락을 같이 하며 진심으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모습은 동서고금의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내외에 뚜렷이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 섭건평, 한문으로는 시진핑이 섭건평이죠. 섭건평 동지와 맺은 인연과 정을 더없이 소중하게 여기고 조중 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이 부단히 성화 발전시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시진핑도 북중 두 당과 나라의 불패성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자, 불패성이라면 우리는 지지 않는다. 중국과 북한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며 이 중조 두 나라의 관계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서고 쌍방이 이룩한 중요한 공동 합의들이 하나씩 이행되고 있으며 중조 친선 협조 관계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말은 저끼리 다 했습니다. 오늘까지 1박 2일을 이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요. 자, 김정은은 미국을 맞아서 새로운 협상을 단계가 바뀔 때마다 항상 시진핑을 지금 만나서 작전 회의를 하는데 굳이 안 만나고 김영철을 보내서 중국의 왕이나 누구를 만나 가지고 작전을 짜도 충분할 건데 이렇게 외국에 나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김정은이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에 내려서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또 이번에는 쫄병들을 대대적으로 다 데리고 갔다. 비행기를 3대를 띄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폼페이오가 싱가포르 회의에서 했던 서로 간의 러프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평양을 방북할 필요가 있다. 말을 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새로운 대목에서는 새로운 작전을 짜야 됩니다. 3월 말에 갔을 때는 미북 회담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시진핑과 깊숙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이렇게 막 주지 말고 전부 다 버티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그리고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가면서 시간을 쭉 끌어가야 된다. 트럼프 저거 11월 6일 중간선거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하는 꼬락서니로 보면 재선도 저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거기에 목을 메고 있으니까 아마 다른 카드가 없으니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가려고 할 건데 우리가 엄청난 카드를 쥐고 있으니까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카드의 활용 가치의 핵심은 한국에서 미국을 쫓아내는 거다. 그래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나 주한미군 철수, 훈련 중단, 이 전략자산 배치 못하게 하는 부분이 핵심이다 하는 핵심적인 의제에 대한 조율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5월 초에 다롄으로 갔을 때는 이번에 또 폼페이오가 오면 아마 니한테 6월 12일 미북 회담에 대해서 구체적인 뭔가를 내놔라 할 건데 이번에도 절대로 구체적인 걸 주면 안 되고 회담날 새벽까지 시간을 끌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전략 자산과 훈련 중단 이 두 가지 우리가 항상 중국이 이야기해온 쌍중단을 이번에 미국한테서 비핵화 이전에
사실상 관철시켜서 너네가 비핵화에 대해서 한 개라도 하는 척 할 때는 미군 철수도 지금 거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트럼프 한국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저러니 또 한국의 문재인도 우리 편이니 그렇게 해야 된다.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형님.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미북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시진핑과 김정은이 통화를 했겠지요. 그날 아마 싱가포르에서 통화를 했을 겁니다. 중국이 대준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비행기 안에 전화로 시진핑과 통화를 충분히 했겠지요. 그래, 뭐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별달리 보도 안 된 건 없습니다 하니, 그러면 네가 조만간에 다시 또 중국으로 한번 오는데 그 전에는 절대로 미국하고 어떠한 내용을 진전시켜서는 안 되고 내 말 듣고 해라. 그래서 예, 그렇게 지금 해서 이제 폼페이오가 평양에 간다니까 너 들어와라. 이래가 이제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일국의 지도자가 지금 거의 매달을 시진핑을 만나서 무슨 친승 우호 이야기를 하러 갔겠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자, 시진핑은 김정은을 대우해주는 척하고 또 김정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돈 지원을 해주겠죠. 보스는 쫄병한테 먹여 살려야 되지 보스가 되지 안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김정은이 주머니에 돈이 아마 두둑하게 들어왔고 북중 국경이 미국이 무관심한 채 거의 무너지면서 온갖 이 밀수나 또 밀거래 더 나아가서 뭐 아예 깨놓고 노골적으로 인력 수출 등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 중국은 시진핑은 김정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요. 우리가 밀어보니까 트럼프 저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너 혹시 내한테 말하지 않은 트럼프와 둘이만 이야기한 내용이 있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김정은 없다.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전부 다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저거 속이 굉장히 초조하고 급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형님이 시킨 대로 버텨서 코를 끼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저 트럼프를 어떻게 끌고 코를 끼워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최소한으로 조금씩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일찌감치 미리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한국의 문재인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더 나아가서 훈련 중단, 그리고 전략자산 배치 반대에 우리하고 입장이 똑같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폼페이오와도 구체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한 번 더 제끼라. 요렇게 아마 이야기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비본질적인 걸로는 미국의 구미를 안겨줘라. 그래서 그런 비본질적인 게 뭔가 하면 이번에 미국의 유해를 200구를 북한이 돌려준다. 뭐 그런 거는 돈 안 드는 그 뭐 100골 좀 돌려주는 거 그거 얼마나 생색내고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며칠 안에 한국전에 실종된 미군 병사의 유해를 200구 정도 이 주한 유엔군 사령부에 송환을 하고 그래서 미국이 하와이로 그 유해를 가져갈 거다 하는 내용이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유해를 돌려주는 부분에 뼈잖아요. 근데 이 사실상으로 북한이 과거에 납북 일본인의 유해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 여자 유해 대신 남자 유해를 주고 그걸 갖다 화장을 해서 DNA가 검출 안 되는 양 속였다가 일본이 미국과 협조를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유해가 아니라는 걸 지적을 해서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5,300명의 유해 중에 엉뚱한 다른 이걸 갖다가 돌려준다라고 쇼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은 DNA 검사와 신원 확인을 위해서 받은 유해를 군사 실험실로 올려가지고 이제 옮겨가지고 할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도 그림이라고 한마디로 북한의 뼈장사에 응해서 또 미국에 대고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냈다. 과연 과거 북한은
유해 발굴에 대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돈을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200구는 서비스로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또 만약에 본격적으로 발굴이 시작되면 그 발굴에도 돈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 발굴을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요. 6.25 때 미국이 유해를 갖다가 수습을 못했을 거라고 짐작이 드는, 예를 들면 초신 이 전투 이런 데에서 장진호 전투 거기 미군이 있었던 부대 근처의 땅들을 미국의 역사 기록에, 전사 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가서 북한군이 지키는 하에서 미군의 유해 수습 부대가 수습을 하는 거지 북한 전역을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요. 비핵화의 대가에 유해 발굴이 포함된 걸 가지고 유해 안에 무슨 뭐 핵물질을 넣어서 가져오니 미국이 사실은 유해를 이 발굴을 빙자해서 북한 전역을 다 뒤져서 핵을 사찰 검증을 미군이 직접 하니 얕은 황당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운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지금 아주 드라이하고 리얼하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전해도 실질적으로 대중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부분에는 상당히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대중에게 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금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대북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을 거론할 거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이 지금 대화의 테이블에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6월 12일 미북 회담에서 북측은 막판까지 제재 해제 부분을 공동 성명에 포함시키기를 원했는데 현재 이 부분이 유엔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나 이런 것들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나머지 나라들도 이 제재를 완화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국도 지금 북한에 문정권이 주고 싶은 마음이, 퍼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못 퍼주는 것도 그런 거다.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현재 북한에 올해 이제 이 70주년, 건국 70주년, 48년에 생겼잖아요. 북한이 9월 9일이니까 한국은 8월 15일이고요. 그래서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경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포위가 당해 있어서 봉쇄가 되고 있어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핑계라고 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중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3번이나 오라 하면 오고 쪼르르 가잖아요. 시진핑이 평양 가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이렇게 부르면 강아지가 쫓아가듯이 쪼르르 가잖아요. 저건 뭔 말이냐. 역대 북한의 지도자들은 중국하고의 혈맹이니 뭐니 해도 김정일이나 김일성은 저런 식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완전히 똘마니처럼 굴지는 않았어요. 겉으로는 대등한 모양을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은 그런 거는 다 자존심은 포기하고 중국에 거의 강아지처럼 놀고 있다는 거는 그 배경에 뭐가 있겠습니까? 중국이 지금 김정은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중 간의 국경을 사실상 열어서 할 수 있는 모습은 엄밀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중국 정부와 북한 사이에 밀수 전담 부대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겉으로 우는 소리를 하는 거지 속으로는 지금 살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의외로 이 남북이나 미북 관계에서 돈 문제를 갖다가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왜? 돈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명분 문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나 그 다음에 훈련 중단이나 이런 걸 말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뜯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뜯어내는 부분에 앞서 있는 부분이 뭡니까? 훈련 중단하라, 종전선언하라, 평화협정하라. 그래서 미국과 관련되는 고리를 한미동맹이나 미군 철수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들이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은 매우 상투적이고 전형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지요. 그래서 비핵화를 선언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안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는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을 설득해달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시진핑을 만났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한은 트럼프하고 사이에서 뭘 어떻게 적당히 해주면 제재 완화가 되고 경제 지원이 되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2년 반 동안의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고 핵의 20%를 5, 6개월 안에 드러낸다고 미국 중간선거 전에 이야기를 하고 ICBM 일부를 폐기하고 사찰만 받아들이겠다 하면 미국 쪽에서는 곧바로 그 단계에서 제재를 해제해주고 한국이나 일본, 중국을 보고 경제적 지원해주라고 할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대목으로 들어가서 돈 문제나 제재 완화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북한이나 중국이 지금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한국과 미국하고의 관계를 해체시켜서 미군을 한반도에서 드러내기만 하면 이것은 장래에 평생 묵고 살 거리가 되는데 북중이, 즉 남한이 북중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좀 먹고 사는 부분에 편해질 거라고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을 앞세워서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함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중국이 노리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미군 철수다는 거고. 그래서 북중이 지금 둘이서 작전을 짜고 있는 핵심은 한마디로 이 미군을 드러내는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숙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22일입니까? 문재인이 미국 갔을 때 김정은이 시진핑만 만나고 오면 이상해지더라고 시진핑 배우설을 제기를 했지요. 그래서 결국 김정은이 이렇게 중국을 자주 가는 부분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미중 간에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시진핑이 지금 트럼프한테 보시오, 그 쇼 그만 좀 하라.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내가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당신이 뭐라 그런다 하더라도 김정은이하고 내하고는 당신 말에 별 신경 안 쓴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모양을 갖춰주는데 협조하고 안 하고는 시진핑이 나한테 달려 있는 부분인데 네가 미국이 자꾸 무역 전쟁이니 뭐니 끝까지 가지도 못할 걸 가지고 날 끌고서 성가시게 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시진핑이 깨놓고 전 세계 언론, 미국 언론을 보라고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의 이 언론에서 북한이 레버리지를 찾기 위해서, 보험에 들기 위해서, 내지는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고 또 미국에 대한 협상력, 그게 레버리지라고 봐야 되죠. 높이기 위해서 자꾸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는 모습을 연출하지만 이것이 미국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시진핑이한테 말해보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트럼프는 코가 끼어서 안 한다고 말도 못한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미 양식장에 가둬놓은 물고기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이는 좀 더 노골적으로 해도 저게 어떻게 하지도 못할 거다. 깨고 나면 이제 지가 다 엎어쓰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한마디 한 게 있죠. 북한이 경제 건설로 전환한다라는 중대 결정을 지지한다. 이 말은 북한이 경제를 건설하는데 돈 될 사람은 북한이 한중일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에 좀 투자할 수 있다. 한국하고 일본도 돈이 꽤 될 거다. 우리보다 더. 그래도 걔들 뜯어내서 하면 되고 돈은 네가 다 통제해가지고 잡고 가면 되고 너는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을 하다가는 무너지니까 싱가포르니 뭐니 맞지만은 그런 나라처럼 북한을 하면 너는 못 견딘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그 부분은
네가 목줄을 딱 쥐고 들어오는 돈을 다 긁어서 북한식 사회주의 개방으로 가야 된다라고 충고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시진핑과 김정은요, 이제는 회담을 했기 때문에 미북 회담을 노골적으로 전부 보라는 식으로 한반도에서 미국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 계획에 이렇게 돌입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